こんにちは、アルゴザ株式会社代表の曽根です。このチャンネルでは実例から導く生々しいフランチャイズ系の情報をお届けしていきます。曽根さん、今回は韓国でフランチャイズビジネスをご支援されている韓国創業トレンド研究所のイ代表をお招きして、日本でフランチャイズ支援の事業をされている曽根さんとともに、韓国と日本のそれぞれのフランチャイズ市場の違いだったりとか、おすすめのフランチャイズビジネスについてセッションしていければと思い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それではイ代表、まず簡単にご経歴と自己紹介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네, 저는 컨설팅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개인 창업자들 컨설팅하는 거하고 또 프랜차이즈 본부 컨설팅하고 또 창업 교육도 하고 있고 상권 분석하고 점포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손해 아야카 대표님과 함께 영상을 찍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영상이 한국과 일본의 창업자와 프랜차이즈 본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 전부터 일본에 있는 아이템하고 또 일본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한국에 이제 가져와서 컨설팅하고 전개하는 그런 일도 도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는 앞으로 또 한일 간의 프랜차이즈 교류하는 데 있어서 되게 발전적인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事前に伺っていたイデピョンリの経歴の中で2つ伺いたいことがあります。1つ目がご経歴の中にフランチャイズ審査またはフランチャイズ評価委員をされているというご経歴がありました。日本ではなかなか珍しいフランチャイズを評価する側の立場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ので、実際にどんな審査基準なのかまたはどんな評価をされているのかお話しいただける範囲で伺いたいです。 이제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예비 창업자들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창업자들에게 이제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이제 선정을 해서 돈을 주는 거 그거 하나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잘 될 수 있게끔 수천만 원의 또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평가심사위원회였어요. あと質問もう一つ目が、大学でフランチャイズ事業の専攻をされていた、専門課程を教授としてされていたという経歴を拝見しております。日本だと大学でフランチャイズ事業を学ぶっていうカテゴリーがまずなかなかないカテゴリーになるので、すごく興味を持ちました。どんなことを勉強されるのかということを伺いたいです。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각 대학교에 창업 관련된 학과와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강을 좀 여러 군데 다녔고, 그리고 이제 동국대학교라는 곳에서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영업자들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대학교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교육 과정.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교육을 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얘기한 대로 대학교의 창업학과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몇 군데인지 모르겠는데 점점 이제 늘어나는 추세긴 하는데 몇 군데가 있어요. 그거랑 그리고 이제 동아리들, 창업 동아리 거기 이제 교육도 했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CEO들 양성하는 동국대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과정을 하고 있었어요. これすごく興味深くて、大学の授業でフランチャイズを取り入れる、または創業で経営学科とかはよくありますけれど、フランチャイズカテゴリーを取り扱うってことがすごく興味深いご経歴だなというふうに拝見しました。 일본은 없어요? 일본 없어. 우리나라는 외식업 관련 학과도 있고 프랜차이즈 전공 학과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제 창업자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창업 교육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10기가 진행 중입니다. フランチャイズビジネスの違いってところを聞かせ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います。まずはそれぞれの市場規模を聞いていきたくて、イ代表の方から、まず韓国のブランド数、フランチャイズのブランド数についてお聞きしたいなと思ってます。 전 한국의 프랜차이즈 오늘 날짜 12월 10일 오늘 날짜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무려 12,372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 12,372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프랜차이즈의 역사 자체가 사실은 조금 짧아요. 1979년에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이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보니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짧은 시간 안에
그 프랜차이즈 산업이 급격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뭐 일본보다는 좀 덜 하긴 하겠지만 가맹점이 이제 30만 개가 넘어요. 현재 가맹점 수가 한 36만 개 정도, 가맹점 수가 36만 개 정도 되는데 이 이제 가맹점들의 전체 매출 한 100조 정도 되거든요. 100조 정도 되는데 아마 일본보다는 뭐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그 빠른 시간 안에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이 굉장히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장점은 이제 새로운 창업 아이템들이 많이 생겨서 굉장히 좋은데 단점은 이 12,372개라는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이제 이렇게 됐고 5년 동안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떤 한국에서는 기회도 많지만 그만큼 어찌 보면 망할 확률도 실패할 확률도 이제 많은 환경이 됐어요. 父さん、日本の方はブランド数だったり店舗数、売上的なところっていかがでしょうか？日本はブランド数で1291ブランドです。韓国の10分の1です。このブランド数っていうのが日本のフランチャイズチェーン協会が年に1回調査しているブランド数です。このブランド数のフランチャイズチェーン協会に加盟しているシェアというのがだいたい 23% ほどになるので、7割から8割が、それ以外推定値になります。フランチャイズの広告に出している本部ですとか、展示会に出ている本部なんかから推定しているものになりますので、弊社の実績を考慮するとこのブランド数っていうのは2倍から3倍以上ある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想定しています。で、 그러면은 사실 일본의 프랜차이즈 역사가 훨씬 우리나라보다 더 길고 이제 3,000개 정도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12,000개니까 4배가 차이가 나잖아. 한편으로는 사실 부럽기도 해요. 그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 프랜차이즈 말고 어찌 보면 프랜차이즈는 개성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막 복제하는 거니까, 카피하는 거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개인 그런 개성 있는 음식점들이 많다는 뜻이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부럽고, 그래서 일본에 가면 맛있는 집이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제가 컨설팅 30년 했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부럽기도 해요. 韓国の登録制のやり方っていうのは日本でも募集したいなと思ってます。それ以外でまだお話できていなかったところで、店舗数なんですけれども今25万店舗あります。売上の情報としてはだいたい29兆円、これ末端売上高といって直営店と加盟店の合算数値になります。これも協会が拾えてるだけの数値であって実数値とは大きく乖離が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続いてのご質問なんですけれども、今直近どんな人がフランチャイズの加盟の市場に参入してきているのかっていうのを聞きたいので、イ代表の方からご回答をお願いします。 일본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국은 역시 이제 기술이 없으신 분들, 뭐 음식점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이제 프랜차이즈가 아마 일본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역시 이제 음식에 대한 요리에 대한 기술이 없으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개인 창업보다는 이제 프랜차이즈 많이 선호하게 되고, 왜냐하면 일단 소비자 자체가 아까 제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12,000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미 프랜차이즈가 많아요. 그만큼 발전이 되게 많이 돼서 개인 창업을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특징 자체가 일본은 모르겠지만 프랜차이즈의 80%가 외식업이에요. 그만큼 외식업의 경쟁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뭐 어느 정도 적당한 그런 요리 실력 가지고는 아예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프랜차이즈 선택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퇴직하는 이제 분들이 이제 점점 자꾸 많아지면서 결국에 이제 창업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를 많이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日本とそこは似てますね。会社を退職してフランチャイズという道で独立をしようというところは似ていると思います。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선호도가 높은데 일본은 프랜차이즈보다 개인 창업을 더 선호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나 이거 되게 궁금했어.
どちらもあります。これが統計がないのが悲しいことです。でも日本はもっともっと保守的になっていて、会社も辞めたくないけどフランチャイズもやりたい、副業っていう属性よりここ数年ですね、5年ぐらいのスパンで考えると、会社も辞めずに独立もせずに副業でフランチャイズをやると、そういう属性が増えてます。韓国での直近のフランチャイズのトレンドっていうのをお聞きし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て、15年前と今を比べてこのフランチャイズの市場だったりトレンドっていうのがどのように変化していったか、ちょっとリライトにお聞きしていただけるでしょうか。 15년 전과 지금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수도 굉장히 많이 커졌고, 브랜드 수도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상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같은 업종을 창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많고 가맹점이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바로 옆에 같은 업종을 이제 오픈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옛날에는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상도도 좀 없어졌다는 게 15년 전과 지금과 그런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브랜드 수 자체도 이미 과거에 15년 전에는 3,000개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2,000개가 됐으니까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도 상당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아이템을,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그 창업 트렌드 10개가 있는데, 최신 트렌드 10개가 있는데, 그걸 15년 전과 지금과 비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15년 전과 지금과,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않고 창업 트렌드 물어보실 때 그냥 10가지를 얘기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고 여쭤봐 주세요. 올해 창업 트렌드 그러니까 2026년 창업 트렌드 중에서 가장 특징이 있는 게 이제 고깃집인데, 고깃집들이 아주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봇을, 그 고기를, 삼겹살을 로봇이 구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깃바라고 해서 이제 1인석들 딱 이렇게 앉혀놓고 여기 그릴러가 이제 고기를 이제 구워주고 손님 응대해주고, 그리고 약간 스토리텔링이 이제 들어간 고깃집도 있고, 그래서 고깃집이, 우리나라 고기가 맛있는 이유가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돼서 잘 해야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깃집들이 그 패러다임 자체가 아주 다양하게 변모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특히 이제 일본 분들이 한국에 오면 삼겹살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과거 이제 15년 전에는 그냥 뭐 반찬들 많이 이렇게, 지금은 패러다임이 이제 다양하게 변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게 첫 번째 창업 트렌드예요. 그리고 2026년 두 번째 트렌드는 초저가 전문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이제 뭐 초저가 전문점이 많잖아요. 덮밥, 뭐 스키야, 또 요시노야, 뭐 이런 그 초저가 전문점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다 보니까 가격으로 이제 승부를 거는 초저가 전문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인 창업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얘기 들었는데, 그 인력을 채용하는 게 되게 힘들고, 또 채용이 돼도 그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왜냐면 채용됐다가 금방 이제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은 최저 시급이 1시간에 2026년도에는 1,32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비용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무인 창업 아이템들이 창업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그러면 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응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すごく似てると思いますね。時給が上がってる点も、人をいかに少なくしてフランチャイズを使うかっていうところはすごく似ている部分だと思います。 네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무인 아이템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긴 한데, 이제 비대면, 그러니까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고 아예 입장할 때부터 다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결제하고, 그리고 QR 코드로 이제 테이블에서 QR 코드로 또 주문하고, 또 테이블 메뉴판이라고 해서 전자 테이블 메뉴판도 해서 이제 그런 AI, 그리고 로봇,
그런 시스템이 매장에서 이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이제 또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日本と大きく違う点がフランチャイズの飲食店比率、韓国先ほど8割ってお話ありましたけれども、日本はもう最近サービス業が伸びてきている傾向にあります。フランチャイズチェーン協会が出す数値の比率でいうと23から 24% ぐらいがコンビニとかを牽引する小売業、40% ぐらいが飲食業、32、3% がサービス業という分布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今弊社のクライアント様の 55% がサービス業になっているので、サービス業のフランチャイズ参入というのがすごく増えてきている。ここは韓国と日本の大きな違いになるかなと思います。 말을 되게 길게 했는데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 거야. 일본이 이제 내가 이제 부러운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식업이 이제 80%, 음식업 80%. 네, 네. 80%인데 일본은 서비스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보면은 도쿄에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가보면 서비스업이 되게 많아요. 그 소매업도 많고 그래서 이게 서비스업이 되게 잘 발전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선진국일수록 서비스업이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서비스업이 발달된 이유가 있을까? 일본은? 業種が増えてます。飲食だけじゃなくってさまざまな店舗事業者がフランチャイズというものを取り入れるようになっていて、例えばジムって言ってもパーソナルジムがあったり24時間ジムがあったり女性専用ジムがあったり低価格戦略のジムがあったりカテゴリー特化型でさまざまな店舗が増えてきています。少子高齢化にお互いの国になっていますけれども、子どもに向ける要は学習塾とかカルチャー事業の発展、それも牽引の一つにあると思います。少子高齢化のもう一つの方でいくと介護事業とか看護事業のフランチャイズも年々増えてきていると、これが面白い点だと思います。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도 일본처럼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일본 아이템이에요. 일본 네. 아이템이 네.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마루가메 재면도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철수했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뭐 토리기조쿠, 네, 토리기조쿠도 네, 네. 지금 홍대 등 해서 이렇게 확산이 뭐 되고 있는 상황이고 스시로도 또 계속 발전되고 있어서 일본 아이템이 이제 한국에서 성장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 가령 이게 이제 어쨌든 민감한 문제긴 하지만 이제 한일 간에 그 일본에 대한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어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MZ 세대들이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그 일본 아이템, 그러니까 요즘에 술집 창업하면 이자카야 술집 창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20, 30대 MZ 세대들이 일본 아이템에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적응이 돼서 일본 아이템이 이제 급성장할 것으로 보여져서 우리 대표님의 역할이 앞으로 이제 클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요 근처에 오코노미야키 이제 컨설팅을 제가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감한 날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3.1절 그리고 두 번째가 광복절 8.15 8월 15일 날. 그래서 3월 1일하고 8월 15일은 약간 일본 아이템이 살짝 과거는 이렇게 좀 매출이 위축되고 했는데 평소보다 더 파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적어도 이제 젊은 층은 그게 없어졌다는 측면에서 이젠 일본 아이템이 한국에서 부정적인 어떤 이슈 없이 잘 발전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내년 2026년은 본격적으로 일본 아이템들이 발전할 것으로 보여져요. 次のお話に行かせていただくんですけど、今後そのフランチャイズ支援という観点で日韓で協力していくと思うんですけど、李代表の方からまずお聞きしたいですが、今後日本とどのように連携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るかお聞きしているんです。 우선 그 한국 사람이 이제 일본의 아이템을 선호하는 아이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우동, 뭐 튀김, 뭐 라멘, 텐동. 텐동. 네. 텐동 너무 좋아하지. 텐동, 네. 난 너무 좋아해 텐동. 그래서 이제 분석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본 아이템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유망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이제 한국에 가지고 오는 그 역할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일본 그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한국의 아이템들을 제가 이제 유망한 프랜차이즈 본부들을 일본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 우리들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고 제가. さんの方いかがですか。
まず飲食カテゴリーやっぱり韓国市場は飲食のフランチャイズすごく盛んですけれども、食事の仕方がお互いに違うのは文化の一つだと思います。日本は一人でうどんも行きますし、一人でカフェも行きますし、一人しゃぶしゃぶ、一人焼肉のように一人で飲食を消費するっていう市場がもうすでにある中で、韓国はまだ大人数で食事をするっていう文化とソロで食事をするっていうところの市場がまだまだ参入余地ある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ので、日本のそういったブランドカテゴリーを韓国にさらに広げられるのは楽しみだなと思いますし、サービス業ですね、まだまだ韓国に参入余地のある業種があ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ところは双方協力をして架け橋になっ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未来がワクワクします。네. 그래서 그 일본은 이제 혼자 이제 먹는 식당들이 많잖아요. 네. 한국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한국의 서울 네. 1인 가구가 40%, 그러니까 40%, 네, 네. 1인 가구가 네, 네. 40%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먹는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네. 특히 젊은 층 네. 혼자 먹는 사람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혼자 먹는 그런 이제 좌석들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고깃집도 혼자 먹잖아, 혼자. 고기 혼자 야끼 입고 혼자 또 이상하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일 네. 그 단계가 온 거예요. 제가 그 도쿄의 야키니쿠 라이크에서도 먹어봤었거든요. 네. 근데 뭐 맛있었어요. 맛있었는데 네, 네. 우리나라 갈비 있어요. 돼지갈비. 돼지갈비를 야키니쿠 라이크처럼 1인 석에서 먹을 수 있는 그거 매장 만들면 엄청나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2026년도 한국에서 인기를 끌 만한 그런 트렌드가 6번째는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베이커리 카페. 그리고 7번째는 이제 반려동물.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또 이제 연세대치 이제 노인 수도 늘어나면서 고양이랑 강아지와 함께 사는 그런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반려동물 관련된 그런 산업이 이제 뜨고 있고, 그리고 8번째는 이제 지역에, 그러니까 지역 동네에 로컬 브랜드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이제 외식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트렌드가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9번째는 멕시칸 요리. 멕시칸 요리들이 네. 한국에서 젊은 창업자들 위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키사텐이에요. 아, 네. 키사텐. 네. お二人とも本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最後にどのような人がそれぞれ日本、韓国のフランチャイズに向いているのか。日本人はこういう人がフランチャイズに向いているだろう。韓国人でもこういう人がフランチャイズに向いていると思います。その人たちがもしフランチャイズを始めたいときにはどうやって問い合わせとかをさせてもらえればいいかっていうのを韓国側、日本側それぞれちょっとお答え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일단 한국은 비교적 프랜차이즈 사업이 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또 시스템도 이제 잘 갖춰져 있고, 한국 정부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그 가맹점주를 위한 법이 계속 또 좋게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것을 조금 안전하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조성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성실하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부와 잘 협력해서 성실하게 장사하실 분들이 계시면 한국에서 안전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다 좋지는 않으니까 본사를 좀 분석을 해서 좀 유명한 본사를 선택하는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安住さんの方も国や市場関係なく誠実な人、諦めない人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最終的には強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個人的にはやっぱりブランドが多いというところと、フランチャイズ本部の気質も様々なので、そのブランドに惚れ込むっていうのも一つちょっと趣味思考的な部分にはな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ブランドが好きかどうか、そこも要素の一つ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法的な部分もいろいろな裁判事例も多発してますので、その要素を知っていてフランチャイズという制度を使うか、知らないでフランチャイズに参入するかでは2年後、3年後、4年後、5年後と大きな道の違いになってくると思いますので、まずはフランチャイズの制度について知るところから始めていただくとい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본에 좀 고마운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어쨌든 외국을 다니잖아요. 일 때문에 외국을 다니는데 일본이 한국과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음식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향신료 막 이런 거 없고 그냥 약간 달고 매운 정도만 살짝 다르고 나머지는 서로 다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정말로 잘 지내야 돼.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음식에 대해서 비슷한 유일한 나라예요.イ代表と日韓のフランチャイズの違いやおすすめのフランチャイズについて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まだまだ時間も短いのでたくさん話したいところで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第1回としてはこちらで終了させていただきます。이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もし日本の方が韓国のフランチャイズに興味をお持ちいただきましたら、アルゴザ株式会社に日本のフランチャイズに興味を持っていただくような韓国の方々がいらっしゃいましたら、ぜひイデピョンにお問い合わせをいただけたらなと思います。それぞれのお問い合わせに関しては概要欄にお問い合わせリンクを貼りますので、ぜひ率直なご意見、率直なご質問いただけたらと思います。最後まで見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